에피소드 하나를 저희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상관이 여군들 다 불러내라는 호출에 그러면 우리는 전투복을 입고 간다라는 저 인물의 얘기입니다. 이 연일 파격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으로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참 많습니다. 이 피우진 처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는데요. 과거 피우진 처장이 저희 채널A에 출연했을 당시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런데 창설될 당시에는 육군에서만 여군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병과도 여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도 출산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결혼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장교는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임신은 안 됐고 임신을 하면 전역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남녀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보직을 신청하거나 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인식의 문제 때문에 이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상관이 이제 여군을 술자리에 부른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데 뭐 예쁜 사복을 입고 오라고 했나 봐요. 전투복 입혀서 보내갖고 뭐 좀 구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인사를 이렇게 보면 좀 스토리가 있는 인사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저는 이 피우진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피우진 지금 예비역 중령이시죠. 전투 항공을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했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군에서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사령관들이 보면 이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여군들을 이제 배석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여군들한테 술 시중을 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피우진 당시 이제 씨가 이제 그때 보훈처장이 있을 때 그때 상관 군사령관이 이제 똑같이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 여군들 몇 명 보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여군도 군복 말고 사복 입고 보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럴 거면 이제 또 이제 안 보내니까 또 독촉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안 보내냐? 빨리 보내지 않고.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한 여군을 갖다가 현장에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군사령관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바로 그 당시 피우진 씨를 이제 보직 해임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내에 그런 어떤 남성 위주의 문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이제 임신만 해도 사실 군을 전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군대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이제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유방암도 걸리고 강제 전역당하고 뭐 등등 했는데 결국 보면 정말 유리천장을 뚫었던 또 군의 어떤 여군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어떤 싸웠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군생활 해보신 거 알겠지만 별달린 사령관이 이 사복으로 오라는데 어떻게 대위가 이 전투복 입혀서 대단한 결기인데 이종호 박사님. 네. 이런 이력이 문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사실은 이제 헬기 조종사로서는 약간 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양쪽 가슴을 다 함께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걸렸는데. 나머지 쪽도 이게 군 생활하는데 이제 좀 전투 활동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이제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이 군에서 이제 강제 전역을 당했고 그걸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이제 군으로 이제 원대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이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군내에서 여군들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다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길, 여자 군인으로서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성을 굉장히 이제 중시 여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군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지금 병력 자원이 워낙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마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여성들도 거의 징병 수준의 이런 차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군의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전투병과로까지 심지어.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보훈 업무 관련해서 이분이 과연 보훈 행정에 무슨 전문성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과거 전직 보훈처장들은 보훈행정 전문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보통 군 출신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 병력을 지휘하시던 분들이 가서 다 했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훈 업무 자체는
좀 여성적인 섬세함도 사실은 필요한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사다. 저서 이름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의미심장하네요. 예. 예, 사실 뭐 국가보훈처 사상 처음으로 여성 처장이 임명되신 분인데 네. 이번 인사가 상징성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성 처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성 출신이 아니고 연관장교로서 처음으로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중령이잖아요. 네,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뒤늦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프랑스가 여성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그래요. 예. 근데 프랑스 말고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도 다 여성이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건데요. 꼭 군 출신이어야지 국방장관을 하고 보훈처장은 꼭 군 출신이어야지 장성 출신이어야지 남성이어야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 바로 그 유리천장을 깼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나라 사랑에 관한 문제, 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에 관한 문제를 보훈처장하고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예. 남성만 자부심이 있거나 남성 군인만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피우진 중령의 경우에는 남성 군인들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군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력을 봐도 대위에 그다음에 특전사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헬기 조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군사령부 여군 대장도 했었어요.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면 보훈처장에 임명할 만큼 충분한 이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도 미니 군을 통치하는 시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고 여군만 뭐 그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군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의 문제가 뭐 이렇게 불균형이나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좀 인정 평등하게 다 해도 된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국방 개혁의 측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아주 놀랍고 긍정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숟가락 떴으니까 빨리 두세 숟가락 떠서 이제 앞으로 발전하면 되겠죠. 최 변호사님. 네. 근데 이분이 이 신임 피 처장이 보니까 소송 끝에 복직을 됐다는데 이 에피소드도 얘기가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다 보면 무선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본인이 PC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호출 보호가 피닉스라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인 것이죠. 예. 한마디로 죽었다가도 계속 살아난다는 것인데 본인이 아까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그 가슴 아프게도 이 유방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적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헬기를 타면은 균형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쪽까지 일부러 그렇게 했을 만큼 그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강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은 여성이 암이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퇴직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생생하게 해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낫냐 했고 실제 소송까지 해서 이 복직을 했고 그 결국 그와 같은 독소 조항이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유리천장을 열심히 뛰어넘었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피닉스가 바로 지금 처장이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임명할 때 했던 말씀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 보훈이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다가오는 6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정말 적절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높은 점수를 주시네요. 예. 피우진 처장은 강제 전역을 당했던 당시 심경을 저희 채널A와의 출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유방암이 발병이 됐었는데요. 암으로 진단만 받아도 진단만 받아도 심신장애로 예. 현역 복무 부적합자 임무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전역을 당하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했죠. 암이 발병을 해도 치료를 받고 본인이 복무를 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복무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위원장 의원님, 이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피우진 처장 인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우진 처장이 이제 그렇게 군을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좀 고칠 게 많다. 그래서 사실 그때 진보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신당에 이제 비례대표 3번으로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총선 때 나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 잠깐 몸담은 적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심상정 같은 정치인이 돼서 좀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본인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지를 선언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참 이 어떤 좀 이 보훈처장 임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이제 박성춘 보훈처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걸쳐서 6년 동안 사실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또 지금 상위 그 어떤 군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훈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이 있다라면 충분히 어떤 보훈처의 이제 제 역할을 충분히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특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군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군들이 갈 방향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말씀하십시오. 예, 박순춘 보훈처장이 있을 때 국가보훈처가 마치 뭐 우익 이념의 뭐 그 전초기지 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처는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우진 지금 이제 처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보훈은 정말 과거이자 미래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인데요. 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할 때 나를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훈의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자리는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자리만큼은 앞으로 절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뭐 앞서서 얼핏 말씀하시긴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전문성 얘기를 꺼내면서 너무 스토리 위주, 뭐 맨파워 위주의 인사등용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지점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다. 그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훈처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군내에서 전역한 장군 출신들이 가는 뭐 전역 후에 약간의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자리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이 보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름 열심히들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 보훈 같은 경우에 뭐 워낙 이제 범위가 넓긴 합니다. 넓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그 전역한 또 이 과거에 군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그 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곳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뭐 여성이 가서 훨씬 더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꼭 그렇게 과거 뭐 이렇게 장군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거가 그렇게 전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저 군 관계자의 멘트가 저 관계자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이걸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득권을 마치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자리는 우리 자리인데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의 여성이 갔다거나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이르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군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 뭐 보여주기식 인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버젓이 군에서 여군으로서 가장 높은 당시에 직위까지 올라왔던 분이 그분이 보훈처장으로 갔는데 그걸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 피우진 신임 처장의 인생에는 감동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훈처를 이끌어갈지도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호 여성 보훈처장이어서 일반인 인재 영입 1호로 영입한 인물도 있습니다. 역시 여성인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슴이 뛰는 곳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품성을 지닌 대표님과 함께 수많은 광장의 시민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는 일에 다시 한번 생을 걸어보려 합니다. 원래 그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 공석이었을 때 계속 하마평에 오르던 분이 고민정 씨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대변인에 내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더문 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선 캠프의 대변인이었죠. KBS 아나운서 출신이시기도 하고 아마 본인의 남편이 그 시인이시면서 아마 그 상당히 난치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KBS 좋은 직장 나오면서 이거 직장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결과 같은 것이 나름대로 어떤 그 결실을 맺는데 한마디로 그 경선 캠프에서도 그 문재인 후보에 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청와대로 꼬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좀 연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변인
과의 대변인 다니지만 부대변인으로 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부대변인이지만 어떤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자주 우리 8시, 9시 뉴스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뭐 저희 채널에는 7시 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예, 뭐 나이나 경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언론 관계, 이제 이런 일을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대변인도 함께 하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외신 부대변인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도 많이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와대 회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해서 모든 회의에 이제 배석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논의를 한번 했었죠. 그냥 말만 전달하는 대변인 필요 없다라는 직접 전화 연결됐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변인의 어떤 위상 자체를 굉장히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대변인이 뭐 하루 종일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기자들한테 발표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제 대변인을 도와서 하는 역할들은 뭐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피우진 신임 처장과 고민정 이제 부대변인의 상황은 좀 달라도 결국은 이 고민정 부대변인도 김선배 이 과정의 스토리 좀 약간의 이제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SNS 한창 활동할 때 남편의 시를 많이 이제 올리기도 했었고 남편이 어려운 상황도 다 전달하기도 하고 KBS 아나운서 그 당시 현직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KBS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정치권으로 가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저는 지금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임명한 나름의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회의에 대변인이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히 스피커가 되지 말고 대변인이 앰프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더 생각하거든요. 크게 낼 수도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변인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이 다 써준 거 회의 참석 안 했다가 와가지고 그냥 이거 읽어줘라고 하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임명이 됐다고 하면은 정무적 판단을 하기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의 대변인을 임명하고 이 고민정 부대변인의 경우에는 언론의 경력을 활용해서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같이 협조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 이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과 고민정 부대변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거리로 한번 짚어봤습니다.